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안철수 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김영환 지사와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오창 민간 소각장 신설을 막아섰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 패소에도 소각장은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택지를 개발해도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인구 이동으로 원도심 침체만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웠던 청주의 한 분양형 호텔이 휴업 반년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기대했던 고수익은 없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과의 충돌 이후 고심 끝에 행보를 재개하면서 어제는 중원의 사령탑을 강조하며 충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인데 가교 역할이 예상됐던 김영환 지사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양강구도를 달리는 안철수 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예비경선 여론조사 마지막 날 청주와 괴산, 충주까지 하루에 3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국회 소수당이 된 건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패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두 지역을 잘 아는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이 지역구인 경쟁자 김기현 후보를 겨냥한 듯 중원 민심은 멀리 영남에서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을 지휘하려면 수도권 사령관이 있어야 됩니다. 중원을 지휘하면 중원을 아는 사람이 사령관을 해야지 영남에서 어떻게 이 중원의 민심을 알고 수도권 민심을 알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만 해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한연대, 윤핵관 표현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더해 나 전 의원까지 경쟁 후보를 돕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지낸 김영환 충북지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을 자랑했던 두 사람은 원래 안 후보 방문이 예정된 어제 괴산 중원대 행사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 측이 엿새 전 안 후보 측은 행사 전날 밤 다른 일정을 이유로 갑자기 불참을 결정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안 후보가 충북을 도는 동안 김 지사는 오전에 서울 방송 출연을, 오후엔 농업 마이스터 대학 입학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서로 겹치는 일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못 만나 뵙고 가지만 다음에 또 올 때 서로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또 인사드리고 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김 지사는 안 후보 방문에 앞서 SNS에 자신과 안철수 후보를 함께 언급하며 행동에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윤핵관은 윤 정권 약화를 목표로 한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 대통령의 지지가 빠지면 총선 승리는 없다고 썼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측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불화설은 부인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엔 또 다른 유력 주자 중 하나인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충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흑길이 소각장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재확인하며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만약 법원에서 지더라도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청주시장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와 맺은 협약서입니다. 당시 인구가 밀집한 오창과학산단에 소각장을 착공하려던 업체를 향해 위치를 옮겨주면 청주시가 이후 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이 소각장 신설을 막은 청주시의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핵심 근거입니다. 후길이 부지에 대해서도 공적 협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고심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설령 지더라도 여러 인허가 절차에서 막을 방법은 많다며 더 이상 소각장 신설과 증설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건축 허가에서도 불허를 하는 사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그 공약은 반드시 제가 이행을 합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북이면 소각장 신설을 건축 허가 단계에서 불허했고 2021년 관련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강내면 소각장 건축 불허 처분도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오창 주민들은 2심에서 발목을 잡은 해당 업무 협약의 결점에 대해 진작 청주시가 철저히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면서도 일단 청주시장의 선언은 반겼습니다. 오창 7만의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86만 청주 시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7만의 주민들 지금 상당히 썩나 있거든요. 청주시를 압박해서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갈 겁니다. 현재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 시설은 총 6곳, 하루 1,455톤 처리 용량으로 전국 민간 소각장 처리 능력의 18.84%에 해당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한편 주민 환경권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불허한 영동군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일행정부는 폐기물 처리 사업 부적합 처분에 불복해 사업주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심각한 오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영동군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2020년 영동군 용산면에서 매립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고 영동군에 신청했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상고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법리 오해를 사유로 상고 기한인 어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해 법정 구금했습니다.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는 택지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당연히 인구 증가를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충북의 택지 개발 지역을 들여다보니 실제 인구 유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 인구가 이동하면서 원도심 침체 부작용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준공한 충주 호암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아파트 5,700여 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단독주택 137가구가 들어서 14,200여 명이 사는 주거단지로 조성됐습니다. 충주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역사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다 거의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호암지구에 들어온 주민의 85.3%가 원래 충주에 살던 시민이었습니다. 충주시 연수동이 18.5%로 가장 많았고 교연알림동 12.9%, 용산동 11.7%, 칠금 금릉동 9.5%, 호암직동 9.4% 등의 순이었습니다. 거의 충주분이 많기는 해요. 제가 한 거는 거의 다 충주였었어요. 충주 내에서 여기 치흥동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호암동 일부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충북 최대 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인 청주 동남지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에 조성된 주거단지 규모만 무려 14,832가구. 그런데 이곳 주민의 90% 가까이가 반경 20km 범위 안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지에서 사시는 분 그냥 단기 차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거주자분들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다
결국 별다른 인구 유치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택지 개발이 인구는 늘리지 못하고 원도심을 포함한 주변 지역 인구만 빨아들인 겁니다. 집가 등으로 외곽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방도시에 일자리 없이 주택만 그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접 지역의 원도심의 쇠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효과적인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도시 정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호텔을 분양받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의 한 대형 호텔도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수익은 내지 못하고 아예 반년 동안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 위탁 운영자를 바꿔 다시 재기에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호텔입니다. 객실이 352개나 되는 대형 호텔인데 일반 호텔과 달리 오피스텔처럼 객실을 하나하나 분양했습니다. 시행사가 호텔을 분양하면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고 운영사는 경영을 맡아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2천만 원이 넘어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강성식 씨도 당시 이 호텔의 일반 객실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매년 투자 금액의 9.6%를 10년간 보장해준다는 파격적인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이게 분양가가 높다는 생각을 했지만 10년 동안 확정 수익을 받으면 그래도 원금 회수하고. 확정 보장이라는 말에 강 씨처럼 몰려든 투자자들로 이 호텔은 금세 완판됐습니다. 업체 권유로 대출을 받아 객실 2~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호텔 운영자는 말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코로나19로 수익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수익 지급률을 낮췄고 아예 수익을 주지 못하는 달도 늘었습니다. 참고 버티기를 2년. 소유주들이 소송을 내서 압류에 들어가자 업체가 운영을 포기했고 호텔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막막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섰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간 문이 닫혔던 호텔. 소유주들이 제주까지 내려가 다른 건실한 운영자를 찾았고 호텔은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앞으로 호텔을 잘 운영해 이익이 나야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객실 가동률이 100%가 아닌 이상은 확정 수익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객실 가동률을 최대한 70%에서 80% 이상 끌어올리려고. 이런 분양형 호텔은 지난 2012년부터 크게 인기를 누려 전국에 150곳이 넘는데 대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이 호텔도 소유주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 수십억 원을 두고 소송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강성식 씨는 높은 수익을 꿈꾸는 호텔 투자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짐을 싸들고 회사를 말리고 싶습니다. 그 분양만 하고서 그냥 문 닫는 회사도 많고 그래서 고스란히 그 피해자들만 지금 양산하는 그런 호텔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도교육청이 단행한 대규모 교원 인사에서 평교사로 발령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 취임 뒤 2번째 정기 교원 인사에서 다음 달 1일자로 김 원장을 청주의 한 중학교 평교사로 발령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며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김 원장의 명예퇴직은 불발됐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사노조와 학부모연합회, 초중등 교감협의회 등 충북의 4개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충북 공무직노조의 파업 예고를 공개 비판했던 이들 단체는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며 임금 협상을 빌미로 한 파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돌봄 행정 업무 이관의 반발에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했던 교육공무직 노조 소속 돌봄 전담사들은 매월 13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는 다음 달 교육공무직 임금 교섭을 위한 전국 신학기 파업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일 새벽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행인을 들이받은 충주경찰서 소속 40대 경사를 입건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5%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승려들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018년 사찰안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해외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진 법주사 주지 스님에게는 국제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징계위를 열어 이 사건과 연루된 주지 4명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일었던 옥천 지역 파출소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치안 공백을 우려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파출소 통폐합 예고를 철회하고 대신 청산과 청성파출소 인력을 2명씩 줄여 경찰서와 지구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또 보은과 영동, 괴산 등 6개 시군에서 최대 10명 이상 줄이기로 했던 인력 감축 폭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영동에서 열리는 제62회 충북도민체전에서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 경기가 제외됩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민선 1기 마지막 이사회를 열어 시군 체육회 규정 개정안과 충북도민체전 민속경기 폐지안 등 5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민속경기는 그동안 체육대회와 맞지 않는다며 일부 시군에서 제외 요청이 많았고 충북체육회는 의견 수렴 이후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증평에서 헌혈에 참여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헌혈 참가자들에게 증평사랑 으뜸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증평구는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증평사랑 으뜸 상품권 10,000원권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파행 중인 청주시 의회가 이전 임시청사에서 오는 13일 첫 임시회를 엽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김은숙 부의장의 사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11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주시 민원공무원 보호조례안과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청주시가 제출한 7건의 동의안과 의견 제의 2건을 처리합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립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또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한병수 청주시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교통 분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9월까지 국비 등 14억 원을 들여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교통 분석 시스템은 승하차 정보, 교통량, 3차원 공간 데이터들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개발되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